오늘은 펀드에 관계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모신 강대성 팀장님은 86년도에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요. 코오롱 해외 마케팅에서 근무하시면서 2007년도부터는 프루덴셜에서 자산관리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워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정말로 그냥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훈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보도 훈훈한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펀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사실상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펀드가 뭐야? 사실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팀장님, 우선 펀드가 뭡니까? 예, 펀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숙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단어 자체만으로는 뭐 돈이라든가 자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규모의 자금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펀드를 가지고 뭘 할 건가? 결국은 큰 자금을 어디엔가를 투자해서 예. 내가 목표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팀장님, 근데 마이크에 좀 얼굴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 밖에 우리 그 엔지니어 분이 쳐다보시네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네. 펀드에 관계돼서 방금 그 펀드는 큰 규모의 돈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저축이랑 펀드는 투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축이라는 단어를 또한 친숙하게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옛날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렇죠. 저축은 아주 미덕이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저축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거의 어려운 지경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뭐 금리가 좀 좋았나요? 뭐. 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0% 이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정말요? 예. 굉장히 높은, 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은행만 맡겨놔도 예. 사실은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단어가 좀 생소했고 예. 오히려 큰 돈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최근 3, 4년 정도 전부터 저금리라는 것이 또한 많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예. 우리가 실감하게 됐는데 예. 실질 금리가 3 내지 4%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예. 작년같이 금융위기가 있고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생기기도 했지만 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예.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더 깊이 내려가는 저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면은 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실질 금리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는 그 효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적은 금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면 사실은 예. 저축은 투자의 수단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안정적인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는 반드시 투자라는 곳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존의 예전 저축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추세가 저금리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실질 금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은 투자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그 한 가지 방편이 펀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봤더니 저축하고 투자의 개념 이제 알겠어요. 네. 이제 알겠는데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거죠. 펀드가 잘못하면 원금 손실 나고 막 그런 거죠. 예, 원칙적으로 예.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손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위험이라고 또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예. 실질적으로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익을 보는 범위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적게 있느냐 그리고 변동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을 위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펀드를 예. 일종의 적금이나 저축처럼 생각하시고 예. 가입하셨던 분들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예. 왜냐면은 정말로 제 친구 얘기만 들어도 그냥 적금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잘못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요번 년에 굉장히 손해를 봤잖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난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아,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 혹은 예. 목표 수익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라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그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예, 그 행동의 방편 중에 하나가 가장 손쉬운 것이 펀드였습니다. 음. 근데 이 펀드가 예. 10%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 혹은 또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실질적인 안정자산이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스크, 예. 그러니까 위험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결과가 온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예. 문제는 수익을 달성하기 전에 위험에 먼저 도래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펀드를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 펀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리 추세로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요즘에 가장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고령화. 예. 예. 왜 고령화가 펀드를 해야 하는 이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고령화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은퇴를 한 이후에 예. 얼마만큼 살아갈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53세 전후에 은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평균 수명이 현재 80세 전후에 있습니다. 예. 물론 여성분들이 좀 더 오래 사시고 남성분들이 좀 짧지만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80세에서 85세, 90세로 넘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약 82.5세 정도, 예. 남성분들이 한 78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예. 새롭게 적용이 될 그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은 예. 예. 보통 한 2, 3년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예. 이미 90세를 돌파하는 거는 금방 다가올 일이라고 당연하다. 합니다. 예. 거의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예. 대비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럼 준비를 하는데 그 많은 기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30대 정도의 직장 생활 시작하셔서 예. 약 20년, 길어야 30년 정도를 일을 하시게 되고 예. 은퇴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기간 이상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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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수입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반적인 저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떤 고수익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또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예. 여기에 연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 저출산의 기조가 있습니다. 저출산. 그거 참 문제 있더라고요. 예. 이 노령화와 저출산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노인 부양 인구가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8명 정도의 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만 예. 예. 이것이 2050년도만 돼도 1.5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 정말요? 예,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야, 근데 2050년이라면 굉장히 먼 시간 같지만 예. 실질적으로 현재 이 젊은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노후가 바로 2050년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다가온다면은 결국 내가 벌어서 한 사람을 또 부양해야 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이후 세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자산을 더 크게 늘려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는 예.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고 있고 IMF도 그렇게 겪었습니다만은 예.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정. 예. 예.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예. 사회적인 논란이 많지만 예. 가장 중요한 이 고용의 문제가 예.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이고요. 예.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경제력이 있을 때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요소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고 적은위에다가 취업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 금리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를 하려면 약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펀드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